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 그리고 갤럭시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진짜 미쳤습니다. 이번 신제품들은 처음 보자마자 미쳤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올 정도의 실물이었고요. 보여드릴 포인트들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실물을 보신다면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도 말해주지 않은 디테일한 것들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좋은 영상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 Z 폴드 7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블루 섀도우 컬러입니다. 실물 진짜 미쳤고요. 이 컬러가 이번 메인 컬러기도 한데 저도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친듯이 얇습니다. 이번에 두께가 접었을 때 무려 8.9mm 밖에 안됩니다. 최고 수준의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감도 미쳤습니다. 제가 중국에 얇은 폴더블 폰들을 만져도 보고 사용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진짜 그냥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얇으면서도 마감도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측정해봐도 8.9mm 나와주죠. 힌지 쪽에서 봤을 때 정말 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바형 스마트폰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측면에서 봐도 정말 얇고 USB-C보다 살짝 더 넓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착시 때문인지 오히려 Z 폴드 7이 더 얇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는 S25 울트라가 8.2mm고 Z 폴드 7이 8.9mm기는 해요. 근데 그 바형 스마트폰을 만졌을 때의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얇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단에서 하단에서 봐도 상당히 얇습니다. 이제 펼쳐보면 이 펼칠 때도 느낌이 좋아졌어요. 전작에서는 좀 묵직하게 열렸다면 이번 폴드 7은 처음에 자석으로 잡아주다가 힘을 주면 딱 열리고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펼쳤을 때 두께는 4.2mm입니다. 정말 얇죠. 전작인 폴드 6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크게 보여집니다. 폴드 6가 접었을 때 12.1mm니까 8.9mm인 폴드 7과는 3.2mm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세대 만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전작들은 물론이고 바로 전작인 폴드 6에서 넘어가도 차이가 많이 커요. 폴드 SE와 비교는 어떨까요? 폴드 SE도 정말 얇게 나왔었거든요. 접었을 때 두께가 10.6mm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옆에 두고 보면 폴드 7이 얇은 게 바로 보이죠. 그럼 무게는 어떨까요? 공식 스펙의 무게가 215g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가 218g이니까 3g이 더 가벼운 거예요. 폴더블 폰인데 이제 바형보다 가볍다. 폴드를 두께와 무게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지금이 진짜 바꿀 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전작이 239g이었으니까 24g이나 감량이 된 겁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5인치 F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했습니다. 폴드 6와 비교해보면 6.3인치에서 6.5인치로 더 커지기도 했고 폴드 6의 가로 길이가 59.9mm, 폴드 7의 가로 길이가 64.9mm로 5mm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9 비율로 바형 스마트폰에 가까워졌고 타이핑도 오타 없이 더 잘 되더라고요. 물론 S25 울트라와 나란히 놓고 보면 완전 바형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따로 놓고 보면 울트라 같은 느낌도 듭니다. 펼쳤을 때는 8인치의 QXGA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폴드 6의 7.6인치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넓고 시원시원해졌죠. 주름도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작과 비교해보면 주름의 깊이도 얕고 직접 만져봤을 때는 차이가 더 크더라고요. 폴드 6는 주름에서 손가락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지만 폴드 7의 경우는 주름이 보이긴 해도 얕아서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UDC가 없어져서 펀치홀 카메라가 생겼어요. 이 펀치홀 카메라가 구석에 있었다면 그래도 덜 거슬렸을 텐데 이게 좀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대신에 내부 전면 카메라가 펀치홀이다 보니까 전작 400만 화소에서 이제 1000만 화소로 변경되었고 화각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내부 카메라로는 화상 회의할 때나 화상 통화할 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얇아진 만큼 내구성은 어떻게 챙겼는가? 이번에 새로운 아머플렉스 힌지가 적용되어서 외부 충격을 균일하게 분산해주고 힌지 자체의 강성도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개선되었고 50% 더 두꺼워진 UTG, 울트라신 글래스, 그리고 받쳐주는 레이어도 그레이드 4의 티타늄 레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후면 유리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 2가 적용되었고요. 전면은 코닝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프레임의 경우도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되어서 전작보다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무선 충전일 텐데 C2 레디 15W 무선 충전 지원합니다. 마그네틱 케이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더라고요.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4400mAh가 탑재되었습니다. 유선은 25W 충전이고요. 이쯤 되면 컬러가 궁금하시겠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컬러가 블루 섀도우 컬러입니다. 그리고 실버 섀도우,
제트 블랙입니다. 둘 다 깔끔하고 무난하죠. 그리고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민트 컬러도 출시합니다. 민트 컬러는 실물로 봤을 때 청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 튀는 민트색은 아니더라고요. 무난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가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돼서 이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폴드 7에서도 좋은 퍼포먼스와 배터리 타임 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램과 스토리지 구성은 램 12GB, 256GB 스토리지, 램 12GB, 512GB 스토리지, 램 16GB, 1TB 스토리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번에도 1TB와 램 16GB가 묶여서 나옵니다. 가격도 궁금하실 텐데요. 램 12GB 플러스 256GB가 237,9,300원, 램 12GB 플러스 512GB가 2,537,700원, 램 16GB 플러스 1TB가 2,933,3,700원입니다. 256GB 기준으로 약 15만원 정도 상승이 됐네요. 방수방진의 경우는 IP48입니다. 아쉬운 점은 폴드 SE가 그랬던 것처럼 S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얇게 만들기 위해서 제거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제 갤럭시 Z 폴드 7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One UI 8이 탑재되어 나오면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대화면에 최적화되어서 출시됩니다. 진짜 흥미로운 기능들이 많았어요. 일단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기능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바로 게임 서클 투 서치 기능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보면 진행이 막히는 구간이 꼭 생기거든요. 예전에야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을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해서 공략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게임을 나가서 검색하고 들어와서 공략하고 이런 과정이 귀찮다면 귀찮은 부분인데 이제 게임 중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서클 투 서치에서 선택해주면 게임의 상황을 파악해서 정보를 팝업으로 띄워줍니다. 게임을 나가지 않고 넓은 화면을 활용해서 팝업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가지 공략들을 쭉 보여주고 유튜브 영상 공략의 경우는 심지어 그 공략이 들어있는 몇 분 몇 초에 시작되도록 보여줘서 바로 시청하자마자 공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 작동이 잘 된다면 상당히 유용해 보였어요. 기대가 되는 기능 중 하나고요. 이번에 갤럭시에서 AI 경험들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요즘은 AI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넓은 화면을 적극 활용해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One UI 8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화면을 펼쳐서 좌우로 분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미나이를 호출해서 왼쪽 화면에 위치하고 있는 의자들 중에 오른쪽 화면에 놓았을 때 잘 어울리는 의자를 골라달라고 하면 어울리는 의자를 골라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따로 인식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미나이를 반대쪽에 열어서 의자 사진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의자의 컬러를 바꿔주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진짜 대박 신기합니다. 좌우측에 서로 다른 정보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왼쪽에는 나의 운동 정보, 오른쪽에는 운동화 정보. 역시 제미나이를 불러서 왼쪽에 있는 나의 운동 정보를 보고 오른쪽에서 그에 맞는 운동화를 골라줘 하면 골라주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는 운동화 정보를 스크롤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그 스크롤 되는 화면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화면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활용성이 좋다고 느꼈고요. 긴 내용을 쉽게 요약해서 삼성 노트에 저장까지 바로 가능했습니다. 연동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One UI 8에서는 이렇게 분할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끝으로 밀어둘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됩니다. 터치 한 번으로 콘텐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죠. 대화면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추가가 된 거고 아쉬운 점이라면 3개의 콘텐츠를 띄워놨을 때도 가능할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라이브 효과 이거 살짝 재밌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 후 위로 밀어주면 라이브 효과가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자연스러운 라이브 효과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라이브 효과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라이브 효과를 적용했을 때 상하 좌우에 화살표 같은 게 보이죠. 이걸 움직여주면 또잉또잉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경화면으로 적용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라이브 효과가 잠금 화면에 적용됩니다.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물론 제가 올려드린 분낙의 원더랜드를 통해서는 더 디테일한 효과 적용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시면 영상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미지에 맞춰서 시계가 조정되는 잠금 화면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건 폴드보다는 플립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기능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배경의 고양이를 인식하고 고양이 머리 위로 시계가 조절되는 게 보이죠. 귀여운 기능이고요. 또 갤럭시 하면 생각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AI 지우개 기능이잖아요. 이제 폴드에서는 펼쳐서 사용했을 때 기능이 하나 더 생깁니다. AI 지우개 기능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지울 대상을 인식하고 지워줍니다. 깔끔하게 지워주죠. 근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원본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비포 애프터를 동시에 보여줘서 어떤 것이 지워졌고 잘 지워졌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화면을 사용하고 사용했을 때 유용한지 보여주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디오 지우개 기능 처음 나왔을 때 MR 제거 기능이다 하면서 잘 알려진 기능인데
이제 기능이 더 좋아지고 확대가 됐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영상을 재생해보면 오른쪽 아래에 오디오 지우개 버튼이 생겨요. 이걸 누르면 실시간으로 배경소음이 제거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플립 7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카메라, 폴드 7에는 메인 2역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1000만화소 3배 망원, 1200만화소 초광각이 탑재됐습니다. 초광각 AF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접사 기능을 지원하고요. 초광각의 경우는 센서 크기가 전작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더 밝게 촬영이 가능해졌다. 제품 체험하고 있는데 촬영용으로 큐브가 있더라고요. 맞춰지지 않은 큐브는 참지 못해서 맞춰서 뒀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 Z 플립 7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립 7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기능도 추가됐고 디테일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변화인데요. 플립 6는 3.4인치였는데 이번 플립 7에서는 4.1인치로 커졌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고 있죠. 근데 베젤이 미쳤습니다. 베젤이 1.25mm로 현존 갤럭시 제품 사상 제일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하좌우 베젤도 두께가 동일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카메라의 플래시 빼고는 전부 화면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단의 화면 부분도 남김없이 사용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화면이 커졌다 보니 커버 화면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좋아졌습니다. 밝기도 상당히 밝더라고요. 2600니트 최대 밝기로 S25 울트라와 동일하고 비전 부스터 기능도 있어서 야외 시인성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버 화면을 사용할 때 아주 부드럽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제로 스펙이 120Hz로 올랐습니다. 60Hz에서 올라서 부드러워진 거였어요. 이제 커버 화면만으로도 사용하기 좋아졌고요. 이렇게 위젯을 등록해놓고 사용도 가능하고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를 설정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 앱도 유튜브 앱도 사용 가능하죠. 근데 쇼츠는 잘려서 나오더라고요. 이건 실험실 기능이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만 쇼츠 보면서 댓글 읽기는 비율이 딱 좋았습니다. 화면을 펼치지 않고 지도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우바와 나우 브리프도 커버 화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띄워진 앱들을 스와이프로 넘길 수 있고요. 터치하면 확대해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께는 6.9mm에서 6.5mm로 0.3mm 줄었고요. 무게는 188g으로 1g 늘었습니다. 그리고 플립 6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모서리 곡률이 달라졌어요. 플립 6는 좀 더 둥근 형태였다면 플립 7은 좀 더 각진 형태에 가까워졌습니다. 폴드 7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립 7에 더 잘 어울리는 기능, 잠금하면 시계 커스텀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해서 시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화면을 켤 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작동을 하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이 커진 화면에 AOD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적극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카메라를 살펴볼게요. 플립은 접어서 사용을 하니까 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도 가능한데 여기에 여러 디테일과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5000만화소 메인, 1200만화소 초광각이 탑재되었습니다. 사용할 때 보면 1배율 이상에서는 메인 카메라 주변에 흰색으로 돌면서 이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죠. 이건 초광각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렌즈를 보여주는 디테일이 있고요. 줌을 할 때 슬라이더 사용이 가능해서 한 손으로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더는 좌우로 옮길 수 있긴 한데 가능하면 왼손으로 작동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오른손으로 하면 카메라를 가릴 수도 있어서. 그리고 플립을 마치 AI 전용 기기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후면 카메라지만 접었을 때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상태를 보여주고 AI한테 체크를 요청한다거나 여러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덱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펼쳤을 때는 6.9인치로 플립 6의 6.7인치보다 커진 걸 알 수 있고요. 주름도 비교해보면 확실히 플립 7에서 주름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졌을 때 플립 7은 부드럽게 만져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컬러도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블루 섀도우 컬러고요. 코랄 레드, 강렬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제트 블랙, 그리고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민트 컬러. 민트 컬러는 폴드 7처럼 청자 같은 느낌을 주고 튀는 민트색은 아닙니다. 무선 충전은 치토 레디, 케이스를 통해서 지원하고 고속 무선 충전 잘 지원됨을 확인했습니다. 무선 충전은 15W, 유선 충전은 25W입니다. 배터리는 300mAh 늘어난 4300mAh로 더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이 예상되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아니라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된다는 거, 이거는 직접 자세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램과 스토리지는 12GB 램 플러스 256GB, 512GB 스토리지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가격은 256GB 모델이 1,485,000원, 512GB 모델이 1,643,400원으로 전작과 동결입니다. 방수 방지는 IP48,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출시를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7 FE. 폴더블 폰에서는 최초로 출시하는 FE 시리즈죠. 플립 7 FE는 플립 6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화면도 폴더 모양으로 동일하고요. 5000만화소, 후면 메인 카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카메라 링이 얇아져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의 디자인을 주고 있어요.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됐고요. 램은 8GB입니다. 컬러는 특이하게 화이트, 블랙 두 가지로 출시하는데 둘 다 유광이더라고요. 다음은 갤럭시 워치 8과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입니다. 일단 이번 워치 8 시리즈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부터 해서 활용 가능한 기능들, 그리고 AI 활용하는 것까지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갤럭시 워치 8입니다. 갤럭시 워치 8은 심플 그 자체입니다. 둥근 디스플레이에 쿠션 디자인이라고 하죠. 작년에 워치 울트라에 적용된 디자인과 비슷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동그라미에 네모. 이게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물이 꽤 괜찮더라고요. 손목에 찬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어디에나 잘 어울리게 디자인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슬림한 느낌에다가 손목에 착 감겨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들뜨지 않고 이렇게 감길 수 있는 이유는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결착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디자인적으로도 들뜨는 부분이 거의 없이 감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더라고요. 저는 원래 클래식을 선호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워치 8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8의 경우는 실버와 그라파이트 색상 두 가지로 출시를 하고요. 실버는 측면 버튼에 화이트 컬러로 테두리가 있더라고요. 사이즈는 두 가지로 40mm와 44mm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은 이제 갤럭시 워치 6 클래식과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전형적인 원형 시계는 아닌 거죠. 이번에도 베젤링이 존재하고요. 좀 더 톱니바퀴 같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물리 베젤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고 예쁘죠? 기본적으로 이번 워치 8 시리즈가 일반이든 클래식이든 깔끔하게 예쁩니다. 컬러는 두 가지로 블랙과 화이트가 출시되는데요. 사이즈는 한 가지입니다. 46mm. 두께는 워치 6 클래식보다 살짝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0.3mm 정도 줄었더라고요. 밝기는 50% 증가해서 최대 3000니트, 배터리는 전작 대비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 UI 8 워치가 적용됩니다. 나우바가 아래에 작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죠. 누르면 확장됩니다. 알림이나 타일도 둥글둥글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항산화 지수 측정 기능, 스마트워치 최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피부에 축적이 되는 카로티노이드를 측정해 준다고 합니다. 워치에 있는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측정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측정 버튼을 누르고 워치의 엄지를 꾹 눌러주면 바로 측정이 됩니다.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처음에 매우 낮음이 나와서 좋은 건가 했는데 사실 낮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다음은 취침 시간 가이드. 언제 잠을 자면 좋을지 시간 안내해 줍니다. 최근 수면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 취침 시간을 알려줍니다. 원리는 개인의 생체 리듬과 수면 부츠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다음은 러닝 코치. 12분을 뛰게 되면 러닝 레벨을 1부터 10까지 알려줍니다. 약 160가지의 코칭 프로그램이 있어서 개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워치가 러닝 코치를 알려주고 그걸 다 해내고 레벨 테스트를 보면 승급이 가능하더라고요. 뭔가 만렙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레벨업, 경쟁이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혈관 스트레스. 최근 14일 중에 3일 정도 수면 데이터가 있으면 혈관 스트레스를 측정해 줍니다. 혈관 스트레스는 생활 습관 정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의 혈관 스트레스도 보고 수면 시간도 보고 스트레스도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눈으로 바로 보이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워치에서 제미나이 사용, 위 버튼을 꾹 눌러주면 바로 제미나이가 활성화됩니다.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어디 구역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두잖아요. 그냥 워치 들어서 꾹 누르고 말하면 바로 삼성 리마인더에 연동되어서 저장됩니다. 이렇게 러닝을 시작할 때도 말로 시작할 수 있는데 더 디테일한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빅맥이 몇 칼로리인지 물어보고 이걸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 물어보면 그 운동과 시간도 알려주고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줘 하면 그 운동도 자동으로 시작해줍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워치는 손목에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보다 접근성이 좋잖아요. 꾹 눌러서 바로 명령해버리면 되니까 이 부분은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갤럭시 워치 8 가격은 40mm 블루투스 모델이 419,000원, LTE 모델이 449,000원, 44mm 블루투스 모델이 459,000원, LTE 모델이 489,500원,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46mm 블루투스 모델이 569,000원, LTE 모델이 599,500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 갤럭시 워치 8 시리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폴드 7, 플립 7 케이스에 대한 영상도 올라오니까요. 바로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